보물섬 5화, 기억의 미로와 복수의 서막. 서동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천장은 그의 머릿속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은 마치 안개가 낀 듯 흐릿했고 단 하나 떠오르는 이름은 성현이었다. 성현. 그게 내 이름인가? 서동주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침대 옆에서 배원배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배원배는 서동주를 바닷가에서 발견한 후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었다. 전직 간호사였던 배원배는 서동주의 총상을 꿰매며 그의 목숨을 구했다.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왔나요? 배원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다. 서동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배원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동주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고 자신이 왜 바다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혹시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저질렀던 걸까요? 서동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배원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리 없죠. 서동주는 배원배의 말에 약간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서동주와 여은남의 재회. 서동주는 자신의 정체를 찾기 위해 입고 있던 양복을 구매한 의상실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여은남과 여미철을 마주쳤다. 동주야, 여은남이 반가운 표정으로 외쳤다. 하지만 서동주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여은남의 얼굴에 실망감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동주야. 나야, 은남이. 여은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정말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야? 서동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서동주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은남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여미철이 다가와 여은남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괜찮아? 여미철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서동주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 아니면 분노?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여미철은 서동주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서동주 씨, 당신이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은남이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서동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여은남의 슬픈 눈빛과 여미철의 차가운 말투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서동주의 내적 갈등. 의상실을 나온 서동주는 거리를 무작정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여은남이라는 여자, 그녀의 눈물 어린 표정, 그리고 여미철의 차가운 말투.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서동주는 계속해서 자문했다. 왜 그 여자는 나를 알아보는 걸까? 그리고 왜 나는 그녀를 보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그는 한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다.
서동주는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쌌다. 그 순간 파편화된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여은남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녀와 손을 잡고 걷던 순간, 그리고 그녀와 이별하던 순간. 은남아. 서동주가 중얼거렸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여은남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왔다. 여은남의 고민. 여은남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에 틀어박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동주가 살아있다니. 하지만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괜찮아요? 여미철의 목소리였다. 여은남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정돈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동주에 대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동주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여은남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염장선의 납치와 고문. 염장선은 서동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였다. 서동주는 이조원이 숨겨진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염장선은 이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었다. 그 녀석을 더 이상 풀어놓아선 안 된다. 염장선은 허일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직접 데려와야겠어.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지. 허일도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염장선은 즉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서동주를 납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서동주가 머물고 있는 거처를 철저히 감시한 끝에 그가 혼자 공원에서 앉아있는 순간을 포착했다. 서동주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공허함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밴이 멈춰 섰고 몇 명의 남자가 빠르게 내렸다. 뭐야? 서동주는 놀라며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남자들은 그의 팔을 붙잡고 밴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총구가 그의 관자놀이에 닿는 순간 모든 저항이 무의미해졌다. 조용히 하시죠. 서동주 씨, 한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밴은 빠르게 출발했고 서동주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밴은 한 외딴 창고에 도착했다. 창고 내부는 음산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벽에는 녹슨 쇠사슬과 고문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동주는 의자에 묶인 채로 창고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과 발목은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잠시 후 염장선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서동주. 염장선이 말했다. 서동주는 염장선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염장선은 천천히 의자 옆으로 다가갔다.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말해. 서동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비밀번호? 그런 건 기억하지 못합니다. 염장선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손짓을 하며 누군가를 불렀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손에는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소개하지, 염장선이 말했다. 이쪽은 고문 전문가다. 너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 줄 거야. 서동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고문 전문가의 차가운 눈빛과 가방에서 꺼내지는 도구들을 보며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고문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신체적 고통으로 시작됐다.
손톱 밑에 바늘을 찔러 넣는 고통스러운 방법, 전기 충격으로 몸을 마비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었다. 비밀번호를 말하면 모든 게 끝난다. 고문 전문가는 차갑게 말했다. 서동주는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았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염장선과 고문 전문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문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물고문부터 시작해 온몸에 타박상을 입히는 방식까지 동원되었다. 서동주는 숨을 헐떡이며 비명을 질렀지만 끝내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았다. 그만 염장선이 소리쳤다. 고문 전문가는 멈추며 염장선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염장선은 화가 난 표정으로 서동주를 쳐다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서동주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염장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아무리 날 괴롭혀도 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동주가 힘겹게 말했다. 염장선은 한숨을 내쉬며 손짓했다. 그를 다시 감옥으로 데려가라. 서동주는 창고에서 끌려나와 어두운 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염장선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염장선은 중얼거리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동주의 최면 치료. 염장선은 서동주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최면 치료를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대산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김도수와 최면 치료 전문가 강희현을 불러들였다. 무작정 고문한다고 기억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허일도가 염장선을 설득했다. 최면 치료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염장선은 이를 받아들였고 서동주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실 안에서 강희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을 푸세요. 서동주 씨. 아니면 성현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서동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성현이라고 불러주세요. 강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면 치료를 시작했다. 눈을 감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동주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당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강희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지금 당신은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햇살 아래에서 뛰놀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서동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따뜻한 햇살.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 그러나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비명소리 서동주가 중얼거렸다. 강희현은 긴장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동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피투성이로. 그 순간 서동주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그만. 더 이상은 안 돼.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강희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기억이 떠올랐나요? 서동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공비서와 성현의 비밀. 여미철은 허일도에게 서동주가 자신을 성현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공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성현이라니. 공비서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강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회장님, 성현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공비서가 말했다. 차강천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는 말을 멈췄다. 공비서는 차강천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과거의 비밀에 대해 언급했다. 성현이라는 이름은 차강천과 공비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염장선의 새로운 계획. 한편 염장선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서동주가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염장선이 말했다. 허일도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염장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 네, 허일도가 놀라 되물었다. 그의 기억 상실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그의 과거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지. 염장선의 눈에 위험한 빛이 어렸다. 허일도는 염장선의 계획을 듣고 놀랐지만 동시에 그 계획의 위험성도 깨달았다.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장선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은 그를 통제하는 게 중요해. 허일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는 이 계획이 언젠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배원배의 조사. 배원배는 서동주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바닷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아 나섰다. 한 노인이 말했다.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총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 바다로 뛰어드는 소리도 들었어요. 배원배는 이 정보를 듣고 더욱 궁금증이 커졌다. 서동주는 대체 어떤 일에 휘말린 걸까? 그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바로 서동주가 입고 있던 양복의 라벨이었다. 이 양복. 대산그룹 회장 전용 맞춤복이군. 배원배는 중얼거렸다. 그는 서동주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이 서동주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